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PC 물가지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주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,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협상되고 종전이 될 것인가, 이것만 돼도 아마도 인플레이션 좀 많이 잡힐 거거든요. 그럼 또 유동성을 막 풀게 될 테니까, 그러면 비트코인에 되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2월 24일 오후 9시 30분입니다. 지금 뭐 비트코인은 좀 요새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.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, 장점은 좀 그래도 비교적 바닥권에서 좀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, 요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95,000달러는 깨지 않고 잘 지켜주면서 지지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죠. 밑으로는 못 가게 하고 상방으로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상방이 좀 보이는 차트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흐름이 되게 좋았었죠.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이 있었잖아요. SEC에서 코인베이스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겠다,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99,000도 넘어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는데, 미국의 소비지수, 서비스업 지수, 뭐 이런 게 되게 나쁘게 나왔죠.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, 그런 와중에 바이비트 해킹까지 당해서 요때 좀 크게 빠지면서 95,000이 잠깐 뚫렸었거든요. 그래서 뭐 94,800인가? 94,871달러 바이낸스 기준입니다. 약간 좀 빠졌었는데 지금은 좀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있는 하방 쪽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서 이제 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빠질지,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여기를 현재는 좀 잘 지지받고 있다.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해킹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이었거든요. 2조가 넘었어요. 뭐 14억 6천만 달러. 너무 큰 금액이라 뭐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 해킹을 당했는데, 이게 너무 그래도 잘 대처를 했죠. 바이비트의 회장님이, CEO가 정말 큰 일을 해낸 것 같아요. 그게 아니었다면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아주 큰 침체가 찾아왔을 것 같은데, 아무 큰 탈 없이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고 잘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. 최근에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한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, 비트코인은 조정받으면 더 높아집니다. 도미넌스는. 최근에 도미넌스는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 있습니다. 아직은 알트장이 좀 오려면 좀 남았나 봅니다.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, 글쎄요, 뭐 이게 만약에 조정장이 길어지면 알트는 더 오래 고통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알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조금 팔거나 아니면 조금 비트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대신에 알트코인이 나중에 크게 오르면 후회하면 안 됩니다.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나중에 오른다 해도 쿨해질 수 있다면은 지금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지금 월봉으로 보면 반감기가 있는 다음 해의 2월 달이잖아요.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 이때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. 그래서 조금 보여드릴게요. 2017년 2월. 항상 늘 많이 오르는 때인데, 이번에는 좀 독특하네요. 사이클은 또 그때 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. 2월 달에도 되게 많이 올랐죠. 2월, 3월, 4월 다 엄청 올랐었거든요. 2017년입니다. 2013년입니다. 좀 옛날이긴 하지만 이때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, 2017년을 봐도 2017년에 2월 달, 이때가 2월이었거든요. 단단하게 좀 잘 올랐죠. 사실 이런 거를 다들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, 1월 달에 좀 빠지더라도 2월 달에 엄청 오르고 3월 달에 또 오르고 뭐 이런 걸 다 상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,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모습이 좀 아닙니다. 2021년도에도 한번 볼게요. 2021년에는 2월 달이 어마어마했죠. 요때거든요. 요때가 정말 강하게 많이 올랐는데, 그래서 저도 올해 2월 달을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
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12월, 1월, 2월, 3월 이때 엄청난 불장을 이끌었던 때인데 요게 좀 아쉬워요. 작년하고 좀 비교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물론 반감기 다음 해는 아니지만 2024년에 이런 모습을, 이런 강력한 모습을 기대했거든요. 1월 달은 뭐 그냥 도지 모양이죠. 거의 뭐 쌤쌤이 이렇게 끝났다가 2월 달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거든요.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올해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약간 좀 난 틀렸어 먼저 가 이런 느낌이거든요.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그 위쪽으로는 거의 안 가고 지금 밑으로만 계속 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얼마 정도 돼야 양봉이 나오는지 살펴보니까 한 103K 정도, 10만 3천 달러 정도는 돼야, 요 정도는 돼야 양봉으로 마감하거든요. 와,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, 그쵸? 4일 남았거든요. 일주일만 남아도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, 4일 만에 103K를 돌파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래서 이제는 좀 내려놨습니다. 저는 2월은 음봉으로 끝나게 될 것 같고요. 무난하게. 그리고 지금 뭐 제 바람입니다. 바람. 제가 바라는 거. 2월은 음봉으로 끝마치더라도 가급적이면 뭐 약간 위쪽이 좀 도톰한 이렇게 망치형 모양으로 끝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. 3월 달에는 좀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. 2월에 음봉 마감되더라도 이런 식으로만 마감이 잘 되면 3월에 장대 양봉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뭐 추세가 늘 그렇지만 주말 내내 좀 차트가 거의 안 움직였죠.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좀 오르네요. 제가 방송만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았는데 제가 방송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방송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. 아무튼 지금은 좀 주말 내내 좀 횡보가 오래돼서 좀 지루한 장인데 여기를 일단 좀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인간적으로 96,200 정도인데 와 이거는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여기도 좀 뚫어줘야죠. 여기 한 96,900이니까 한 97K 정도는 오늘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97,000달러 오늘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? 비트코인에게 내는 숙제입니다. 그럼 요런 저항대들을 다 돌파해낼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상방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. 해킹 전으로 좀 되돌아가서 해킹 전에 분위기 괜찮잖아요. 뭐 10만 달러를 찍내 만에 하고 있었잖아요. 그때로 좀 돌아가 줬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네요. 요즘에 비트코인 뭐 해외 시세 보면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국내 시세죠. 김프가 빠지면서 1억 4천만 원이 뚫렸습니다. 1억 4천만 원 진짜 되게 오랜만에 뚫렸거든요. 1억 4천만 원 뚫린 게 요때 1월 14일이었으니까 한 달하고 열흘 만에 1억 4천만 원이 뚫렸습니다. 지금 1억 3천만 원대거든요. 1억 3,900만 원 정도 되네요. 아무튼 지금 뚫렸습니다. 그건 근데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졌다기보다는 환율이 떨어졌어요. 달러 가격이 떨어졌고 김프도 빠졌거든요. 김프가 지금 한 2%대입니다. 지금 막 급등하는 시기도 아닌데 김프도 2% 초반까지 빠졌고 환율도 1427원 너무 싸졌죠. 그래서 환율 싸지고 김프 빠지면서 한국 가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착해졌어요.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이 안 됩니다. 3천만 원대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거든요.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은 역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1420원 정도가 환율이잖아요. 역푸라는 뜻은 뭐냐면 테더 가격이 이거보다 더 싼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1399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테더를 충분히 살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는 한국의 코인 시장이 완전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. 한국인들이 되게 좀 빠릿빠릿한 편이잖아요. 한국인들이 관심이 없고 코인 쪽에 좀 많이 떠났다 뭐 그런 뜻은 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. 지나고 보면 해 뜨기 직전이 항상 가장 어두운 시기일 때가 많잖아요. 지금은 제가 여러 톡방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다들 좀
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채팅만 봐도 다들 좀 전반적으로 좀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. 힘들고 버티고 좀 참고 이겨내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럴 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저점이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비트코인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지금 나스닥도 꼭지를 막 치고 있다가 2200포인트 갔다가 지금 금요일 날 쭉 빠져가지고 이때 나스닥이 한 2.2% 빠졌잖아요. 엄청 빠졌습니다. 오늘 뭐 나스닥이 반등할 수 있겠죠. 금요일 날 낙폭이 컸으니까 나스닥이 혹시나 반등하면 비트코인은 더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뭐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김프가 안 좋다. 환율도 안 좋다. 테더 가격이 그래서 되게 싸다. 네,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. 테더는 업비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. 테더가 현재 너무 저렴한 상태다. 테더 사기에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. 나중에 역푸나면 지금보다 더 싸질 수 있으니까 네, 그거는 참고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투심이 완전 식었다. 네, 김프도 많이 줄었지만 나스닥이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나 지금 분위기가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 낙폭이 되게 크게 나왔죠.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요즘에 계속 안 좋아요. 한 2주 넘게 대체로 마이너스거든요. 딱 한 번 한 7천만 달러 정도 잠깐 플러스인 적도 있었는데 요 정도 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번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계속 뭐 한 1조 이상의 자금이 좀 유출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아쉽다. 나스닥 통해서 비트코인이 좀 매수세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매수한 거를 뱉어내는 중입니다. 요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톡방 분위기. 저희 톡방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좀 다들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. 여기서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겠다. 이런 좀 비관론이라고 할까요? 비관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지금은 저는 뭐 무한 상승론자라 그랬잖아요. 무한 긍정주의자. 저는 3월에도 잘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 2월 달에도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죠. 뭐 기대하는 건 제 맘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모릅니다. 저는 뭐 3월에 안 오르면 4월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4월에 안 오르면 5월에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5월은 좀 무섭죠. 여러모로 좀 5월은 무섭습니다. 하여튼 톡방 분위기도 지금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. 네, 요러한 이유들로 다 지금 안 좋죠. 김프 안 좋고 나스닥 안 좋고 비트코인 현물 ETF 안 사주고 톡방 분위기 댓글 분위기 다 안 좋고 요런 게 다 이렇게 조정장 막바지에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. 거의 다 왔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좀 듭니다. 나중에 좀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기왕 보유하고 있으신 거 좀 더 오래 보유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날 되게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. 근원 CPI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이요. PCE 물가 지수. 이게 사실 연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하거든요.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.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기로는 예측치가 한 2.6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실제 관측치가 실제로 나온 수치가 한 2.5 이하로 나와준다면 아니 한 2.6만 나와줘도 요거는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번 주 금요일 밤입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요 숫자만 좋게 나오면 추세가 좀 많이 반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좀 안 좋은 시장으로 가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좀 제일 큰 한몫을 한 것 같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CPI가 3.0이 나왔습니다. 예상치가 2.9였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게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아래쪽에서 약보합세라고 하죠. 아래쪽에서 좀 보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
이게 만약에 PC 물가 지수가 2.6% 정도, 요 정도만 나와도 좋고요. 요거보다 낮으면 더 좋죠.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. 그러면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까지 잡혀가면은 그러면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올라가는 걸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요일 날 만약에 지표 발표가 잘 나오면 좀 분위기가 충분히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?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. 러우 전쟁 종식은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래도 관세는 내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연방정부 차원에서,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뭐 전략적 리저브, 스트래티직 리저브, 이런 전략적 비축 자산이 비트코인 되는 거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, 주 정부 차원에서는 50개의 미국의 주가 있잖아요. 주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좀 출발은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올해 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PC 물가 지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주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, 이 부분하고,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협상되고 종전이 될 것인가, 이것만 돼도 아마도 인플레이션 좀 많이 잡힐 거거든요. 그럼 또 유동성을 막 풀게 될 테니까, 그러면 비트코인에 되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뭐 주말 내내 큰 상승도 안 나오고 되게 좀 지루하고 힘들고 좀 그럴 텐데요. 비트코인 투자는 좀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어렵습니다. 이게 너무 힘들거나 하면 나랑 잘 안 맞는 자산일 수 있으니까, 그러면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. 알트코인도 뭐 올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고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월요일 밤에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Never sell your Bitcoin.